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TV 토론회에서도 양당의 대권 주자들끼리 치열한 내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검찰과 경찰이 신속하게 명명백백히 정리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제 아침에 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기존 북한의 미사일과 달라서 분석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오늘 아침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추가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규탄한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요일 최다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수요일인 오늘은 다시 3천 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는 시작 시점이 다음 달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될 것으로 윤곽이 나왔는데 백신 접종률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오늘 선출됩니다.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지는데 고노 후보가 1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 이어지는 결선 투표에서 기시다 후보가 역전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이 부채 한도가 상향되거나 유예되지 않으면 미국이 초유의 디폴트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시한을 3주 뒤로 제시한 서한을 의회에 보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대선 전국 여야 정치권을 계속해서 뒤흔들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자산관리와 관계사들은 3억 5천만 원을 출자해 4,04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고 아파트 분양을 통한 이익금 4,500억 원도 별도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6년 동안 화천대유에서 일한 뒤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화천대유의 땅 짚고 헤엄치기식 수익구조 설계자가 과연 누구인지 묻고 있지만 정치권은 진실을 찾기보다는 연일 책임 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까지 대선 주자들의 TV 토론이 여야 각각에서 있었는데요. 특히 이 대장동 의혹을 두고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안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10일 당의 최종 후보를 뽑는 민주당. 어제 열린 TV 토론회에선 대장동 의혹을 놓고 4명의 후보들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박용진 의원이 대장동 의혹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고 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그 썩은 악취가 진동을 하고요. 제2의 LH 사태인 줄 알았더니 더 나아가서 제2의 수소 사태에 맞먹는 정관계 로비, 부패 아수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이에 공감하며 우회적으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를 겨냥했습니다. 완전히 견해가 같습니다. 저도 큰 충격을 받고 있고요. 어느 쪽에 찬동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 이것 또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 전 대표에게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니 경찰 취조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저는 합동수사본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최대한 빨리 해라 이런 입장이고요. 저는 검찰 경찰이 신속하게 역량을 투입해서 수사해서 정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 지사와 입장을 함께하며 이낙연 전 대표를 몰아세웠습니다. 여전히 이재명 후보나 또 그 측근을 의심하는 것인지 속 시원하게 군불 떼지 마시고 후보께서는 국민의힘과 콩짝이 되셔서 이재명 게이트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국민의힘 TV 토론회에서도 대장동 의혹이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책임 공방이 이루어진 겁니다. 대장동 사건이 그래 악취가 처음부터 났었는데 총장 계실 때 그 전혀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네. 그 몰랐으면 무능한 거죠. 글쎄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다음 달 11일부터 10차례에 걸쳐 합동 토론회를 할 계획입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JTBC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했습니다. 성남 쪽과 화천대유의 연결고리로 의심되는
정민용 변호사입니다. 정 변호사는 7개월 전 그만두고 나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최근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대장동 사업 심사표와 같은 비공개 자료를 살펴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가 속도를 내기 전에 공사 측과 말을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심층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나정주 PD가 보도합니다.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는 1.74% 지분으로 1,000억 원 넘는 배당금을 가져갔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목한 토건비리 세력 중 한 명입니다. 대장동 개발 민간 배당금 가운데 4분의 1을 쓸어갔고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3년 후배 정민용 변호사를 공공부문 책임을 맡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소개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전략사업팀장으로 대장동 사업 공모안을 만들었고 화천대유를 사업자로 선정할 때 심사위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 변호사는 수사로 밝힐 일이라고 했습니다. 조만간 수사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자료들이 전부 다 경찰 검찰로 넘어가서 저 불러다가 다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정 변호사는 최근 도시공사를 찾아가 대장동 사업 공모안과 심사 내역 등 비공개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시공사가 화천대유를 사업자로 선정할 당시 핵심 자료입니다. 자료는 약 1시간 동안 열람했습니다. 해당 자료들은 기업 비밀입니다. 도시공사 측은 그동안 성남시의회 요청이나 정보공개 청구에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도시공사를 퇴사했습니다. 회사를 떠난 외부인이자 수사 대상자에게 해당 자료를 공개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사 측은 해당 자료를 만든 당사자가 보고 싶다고 요청해서 직원 4명 입회 아래 열람했다며 훼손이나 수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정 변호사에게 어떤 경위로 비공개 자료를 열람했는지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JTBC 나정주입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발사 이후 20분 뒤에는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이 적대 정책을 거두면 화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금 전 국방과학원이 어제 오전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속보는 잠시 후에 보도국을 연결해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긴박했던 상황 김민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6시 40분쯤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발사체는 북한 자강도 무평리 부근에서 동쪽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합참은 발사체의 비행거리와 속도, 고도 등이 기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과 달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최신 무기를 시험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올 들어 6번째입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5일에는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도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발사체 발사 20분 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서 연설에 나섰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거둔다면 언제든지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강력한 공격 수단도 있지만 이런 수단들을 누굴 겨냥해 쓰고 싶지 않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대사의 발언은 발사체 발사와 거의 비슷한 시점에 나와 의도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신들의 발사 실험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고 화해의 제스처도 동시에 보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추가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규탄한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킴 모이 동아태 수석부 차관보는 워싱턴에서 열린 연례 포럼에서 북한과의 조건 없는 만남을 언급했습니다. We have reached out directly to Pyongyang to initiate dialogue and stand ready to meet without preconditions
It's on this basis that we hope the DPRK will come to the table. 다만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지만 대화로 대북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영국 외무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면서 북한을 향해서 대화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러시아 상원의 국제문제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러시아와 중국, 미국, 일본도 멈춰버린 대화를 활성화해야 된다며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북한 대외 선전 매체 려명은 최근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평화 타령을 또다시 늘어놓았다면서 구차스러운 변명과 책임 회피라고 깎아내렸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2,659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200명대까지 치솟았다가 2,200명대로 내려왔는데 오늘은 0시 기준으로 다시 3,000명 안팎까지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월 초 개천절과 한글날 사흘 연휴가 두 차례나 더 있기 때문에 추가 확산 우려는 여전하고 전국적인 대유행도 걱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하루 3,000명대 확진자가 나와도 대응 체계를 잘 갖춰서 단계적인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물론 백신 접종률을 계속해서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위드 코로나 시작 시점은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더 이상 강도 높은 거리 두기를 이어가는 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방역 수칙을 계속 이렇게 준수해서 해 나가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2년 가까이 국민의 희생으로만 버텨온 게 한계에 다다랐다고도 했습니다. 확진자 중심의 방역 수칙 혹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기에는 이제 국민들께서 특히 소상공 자영업자 분들께서 많이 힘드십니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 시기를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고령층의 경우에 90% 이상, 일반 국민의 80% 정도가 되는 10월 말이 저희들은 이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면역 효과가 있으려면 2주간 좀 필요하니까 10월, 11월 초쯤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거세지는 확산세에도 달라지는 건 없다고 했습니다. 의료 대응 체계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들은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정부가 이렇게 자신하는 건 백신 접종 효과 때문입니다. 지난 5월부터 석 달 동안 50에서 70대까지 백신을 모두 맞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코로나에 걸려도 목숨을 잃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전체 연령대로 봐도 차이가 뚜렷합니다. 중증으로 나빠지는 비율도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쪽이 크게 낮습니다. 다만 안정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하려면 백신 접종률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예약률이 5%대에 불과한 미접종자 570만 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설득을 한다든지라고 해서 접종을 좀 맞을 수 있도록 하고 만에 하나 이런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충분히 정부에서 이렇게 치료를 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경증 환자는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체계도 꼼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에서 도입한 이른바 백신 패스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을 풀거나 없애는 건데요. 다중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도 지금 밤 10시에서 일단 자정으로 늦추고 단계적으로 제한이 더 풀리게 됩니다. 이 소식은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신 패스는 접종을 모두 끝낸 사람에게 주는 증명서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는 프랑스나 덴마크 같은 나라에선 이미 쓰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들어갈 때 내야 합니다. 모임 제한을 없애거나 늘리는 대신 백신 증명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도 백신 패스를 쓰기로 했습니다. 해외 선행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백신 패스를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저희들이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역 수칙을 한꺼번에 풀진 않습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은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늦춰집니다. 방역 상황에 따라 나중엔
아예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금 문을 닫은 유흥시설 등은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제한됩니다. 이렇게 방역 수칙을 단계적으로 푸는 이유는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델타 변이의 그 전파력 대단하기 때문에 이게 접종이 많이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택 치료 방안도 내놨습니다. 이 환자가 집에서 머물면서 산소 포화도라든지 이런 것을 매일 체크를 하면서 이상이 이를테면 중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더 악화된다 했을 때 바로 병원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도 실내 마스크 쓰기 등 핵심 방역 수칙은 계속 지켜야 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일본의 새 총리가 오늘 오후에 결정이 됩니다. 집권 자민당의 총재를 의원들이 오늘 뽑게 되는데 고노다로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의 입하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누가 되든 순탄치 않은 한일 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자민당 총재 선거가 결선 투표까지 갈 걸로 내다봤습니다. 국회의원 382표, 전국 당원표를 역시 382표로 환산하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거란 겁니다. 교도통신 분석 결과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이 가장 많은 표를 모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동료 의원의 지지를 더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표 비중이 훨씬 큰 2차 투표까지 가면 기시다 정조회장이 유리한 겁니다. 게다가 다카이치 사나의 전 총무상을 지지하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측 의원들이 자민당 개혁을 앞세운 반아베 성향의 고노 담당상의 당선을 막기 위해 2차 투표서는 기시다 정조회장에게 표를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도 고노 담당상의 높은 대중적 인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 향방을 단정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2차 투표까지 치러지면 결과는 오후 3시 40분쯤 나올 전망입니다. 누가 자민당 총재, 그러니까 일본 총리가 되든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관계가 갑자기 개선되진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主権免除という国際的な大原則に違反をしている、とんでもない判決だと思います。教の自由に基づいて参拝を続けていることでございますので、それを批判されて残念ではございます。 취임 1년여 만에 물러나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어제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도쿄 등에 발효된 긴급 사태를 다음 달 전면 해제한다며 코로나 대응 성과 등을 강조했는데 일본 언론들은 끝까지 소통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미국이 국가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부도 사태에 빠질 수도 있다고 옐런 재무장관이 경고를 했습니다. 시한은 3주 뒤인데요.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오늘 아침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경제수장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재정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It looks as in 2011 like Congress might not raise the debt ceiling and we might not be able to pay our bills, that you would expect to see an interest rate spike. 미국 연방정부의 빚은 28조 4천억 달러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여름 이미 한도가 차버려 재무부가 비상조치로 정부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법으로 그 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미국은 채무 불이행, 국가 부도 사태를 맞게 됩니다. 시한은 다음 달 18일, 꼭 3주 남았습니다. And if the debt ceiling were not raised, I think there would be a financial crisis and a calamity. 2011년 위기 때는 국가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증시 폭락 사태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하원은 지난주 법안을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으나 공화당 반대에 부딪혀 하루 전 부결됐습니다. There's no chance Republicans will help lift Democrats' credit limit so they can immediately steamroll through a socialist binge that will hurt families. 특히 이 법안은 바이든 정부의 천문학적 인프라 복지 예산과 연계되면서 양당의 힘겨루기가 팽팽합니다.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워낙 커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미 당국은 만일 사태에 대비해 비상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 상승과 인플레 장기화 우려까지 겹쳐 주요 지수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나스닥은 3% 가까이 떨어지며 넉 달 만에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발생한 충북 영동 노근리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의 길이 열렸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노근리 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제주 4.3 사건 보상 기준을 잠조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제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고발장이 오갔다는 지난해 4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근무했던 사무실이 대상이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의 집과 현재 근무지인 대구고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의 이름을 딴 해군의 3,000톤급 잠수함 신채호함 진수식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도산 안창호함과 안무함에 이어서 세 번째로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 건조됐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탑재도 가능한데 시운전 평가 기간을 거쳐 오는 2024년 해군에 인도됩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단이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임시 조직으로 운영돼 오다가 17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으로 개편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서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들어서는 아파트 1순위 청약에서 경쟁률이 서울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380여 가구를 모집하는데 13만 명이 몰려서 평균 경쟁률이 338대 1이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았고 수도권 거주자와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 주 국감을 앞두고 국회 국토위에서는 증인으로 강한승 쿠팡 대표와 류궁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등을 채택했습니다. 쿠팡 대표에게는 배달 노동자들의 처우와 관련한 문제,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에게는 택시와 대리운전 업체와의 갈등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목동의 한 상가에서 고장난 세탁기를 옮기던 40대 수리기사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탁기에서 물이 흘러나왔고 이 과정에서 감전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 26일 강원도 속초시 영랑호에서 산책 중이던 시민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한 피해 남성은 목과 손목을 다쳐 봉합수술을 받았고 여성도 목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 2층에 있는 PC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 부분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컴퓨터와 의자 등이 타서 2천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2년 만에 팬들과 직접 만나는 콘서트를 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는 11월 미국 LA에서입니다. 멤버들은 오랜 시간 기다린 만큼 후회 없는 무대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학교폭력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배구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그리스 구단에 입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구협회가 반대했지만 국제배구연맹이 국제 이적 동의서를 승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승인이 나면 다음 달 초에 개막하는 현지 리그 일정에 맞춰서 그리스로 떠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주년을 맞은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전통 판소리와 국립현대무용단과의 협연을 포함해서 40여 개의 다양한 공연이 닷새 동안 이어집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서 오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원내 지도부가 또 만납니다. 오늘도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가와 관련한 관계 차관 회의가 오늘 긴급 소집이 됐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금요일 회의를 앞당겼습니다. 연말까지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버스 노조가 14년 만에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 노사 간의 회의가 열립니다. 정년 연장과 법정 공휴일 유급 보장 등을 두고 협상을 하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노조는 내일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7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이 시간에 속보로 전해드렸던 대로 북한이 어제 오전에 발사체 한 발을 쐈는데 이 발사체의 비행거리와 속도 등이 기존의 북한 미사일과 달라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이 발사체가 뭐였는지 오늘 아침에 전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새로 개발을 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아침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을 어제 오전에 북한 자강도에서 시험 발사했다는 내용입니다. 북한 국방과학원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비행 조종성과 안전성 등을 확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험 결과 목적했던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시험 발사에는 박정천 노동당 비서와 국방과학부문 간부들이 참관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어제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었는데요. 올해 들어 두 번째 열린 회의에서 청년교양보장법 채택과 경제법 개정 등이 논의됐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대남 및 대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2030년 월드 엑스포 유치에 부산이 앞서 도전을 했었고요. 이탈리아 로마가 또 도전을 했네요. 네, 이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가 2030년 월드 엑스포를 로마에 유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드라기 총리가 다음 달 있을 로마 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2030년 월드 엑스포 개최 후보지로 로마를 내세울 것이라며 도시 발전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까지 월드 엑스포 유치를 선언한 도시는 대한민국 부산과 러시아 모스크바입니다. 월드 엑스포는 5년마다 열리는 대규모 종합 박람회와 그 사이에 열리는 중규모 전문 박람회로 나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대전, 2012년 여수 등에서 두 차례 중규모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2030년에는 대규모 종합 박람회로 치러집니다. 네, 파산 위기에 처해 있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 관련 소식도 오늘 있습니다. 이자를 갚아야 할 만기일이 오늘 또 돌아왔네요. 네, 이 헝다는 오늘 채권 이자로 4,750만 달러, 약 559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장에서는 헝다가 지난 23일 이자 982억 원을 내지 못한 것처럼 이번에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다만 달러 채권의 경우 30일의 유예 기간이 있어 헝다에는 다소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헝다가 결국 일부 채권의 공식 디폴트를 선언하고 핵심인 부동산 사업을 국유기업에 넘기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국내에서 임시로 지내는 외국인 보호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 수용된 한 외국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 침해를 겪었다는 겁니다. 하혜빈 기자가 전합니다. 손과 발은 뒤로 꺾였고 몸은 부자연스럽게 접혔습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제대로 몸을 가눌 수조차 없습니다. 머리엔 보호대를 씌웠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애써보지만 몸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목에 채운 건 수갑, 양발엔 포승줄을 감아 손과 함께 묶었습니다. 머리 보호대 위엔 테이프를 감았습니다. 모로코인 A씨가 수용돼 있던 경기도 화성의 외국인 보호소 3평짜리 방안 모습입니다. I cannot forget. I will never forget what they did on me. This is a trauma for my life. 이렇게 결박된 상태로 지낸 시간은 보호소 안 CCTV 영상으로 확인된 것만 4시간 30분입니다. 외국인 보호소는 범죄자들을 가둬두는 곳이 아닙니다. 등 뒤로 사지를 묶는 방식은 이미 수십 년 전에 구금시설에서 자행되다가 모두 금지된 상황입니다. A씨가 보호소에 들어온 건 지난 3월입니다. 외국인 보호소는 불법 체류가 적발됐거나 강제 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머무는 곳입니다. A씨는 2차례 난민 신청을 거절당한 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머물다 보호소에 수용됐습니다. 보호소는 A씨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설물을 부수고 자해를 하는 등 다른 외국인과 직원들을 위협했다는 겁니다. 신체 안전과 생명이 대단히 위험한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손과 발을 같이 일시적으로 결박하게 됐는데 A씨 측은 보호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수용소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자강도에서 동쪽으로 미상의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죠. 그런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 시험 발사를 했다고 조금 전 공식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고 다시 촉구했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탄도 미사일의 경우에는 발사 이후에 정점 고도를 찍고 내려오면서 포물선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어제 발사된 미상의 발사체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궤도를 그렸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새로운 무기일 것이다 이런 추정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북한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느 정도나 위협이 되는 무기일까요? 뭐 일단 속도라든가 비행 형태를 봐서는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제가 가동하지 못할 정도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네. 현재로서는 뭐 정확하게 그 재원이 분석이 된 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뭐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북한 발표에 따르면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비행기가 미사일 발사체가 말씀하신 대로 비행을 하다가 내려오면서 속도가 빨라지는데 상층 비행 속도가 마하 5 이상이면은 극초음속 네. 미사일이라고 해요. 근데 북한이 이번에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가 빠른 것이다. 그리고 활강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 발표를 보면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포물선을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 회피 기동이라든가 비행체와 같은 일종의 움직임을 보여줬다. 그 경우에는 미사일 방어로 막기엔 더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도화된 미사일 실험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지난 25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관련 발언에 대해서 화답하는 형태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남북 연락사무소를 다시 설치하자.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뭐 용의가 있다. 뭐 이런 뜻을 밝혔는데 그리고 나서 사흘 뒤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북한으로서는 뭐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의 말의 핵심은 이중 기준을 철폐하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부르지 말고 다른 나라들의 일반적인 군사력 증강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라.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어제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도발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고 유감만 표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기에 과거에 시험했던 일반적인 미사일이 아니라 신형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이 난처하게 됐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 한국 정부는 비난을 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미사일 전력은 강화시킨다. 이런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북한이 과연 협상으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극히 낮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자신의 로드맵대로 제 갈 길을 가겠다. 그러면서도 가끔 한 번씩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면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를 뒤흔들겠다. 뭐 이런 뜻일까요? 예, 지금 뭐 나온 북한의 행보를 뭐 한 달 단위로 잘라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의 핵능력 강화는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그것에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행보가 과연 대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인가 이런 것은 우리가 지켜보면서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는 유감이라는 뜻만 밝혔습니다.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는데 일단 뭐 규탄은 한다고 했습니다만 대화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거든요. 미국의 대북 정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뭐 미국은 일관된 것 같아요. 일단 외교적 기회는 열어놓고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죠. 북한은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폐해라. 제재 완화라든가 연합군사 훈련 중단을 약속하면 대화로 복귀할 수 있다는 거고 미국은 그런 조건은
만나서 협상을 통해서 합의해 나가자 이런 상황에서 조건 없는 대화를 추진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 같은 걸 하면 미국 입장에선 그것이 불법이니까 규탄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약간의 차이가 나오는 건데요. 우리 정부는 가급적 대화의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규탄이나 비난은 자제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선 것 같고 아직 미국은 과거의 입장에서 변화한 것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놓고 미국 내에서는 물론이고 뭐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비판과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해결하는 모습에서도 그렇고요. 혼란이 크지 않았습니까? 대북 정책 역시 어떤 뭐 일관된 뜻이라고 볼 수 있을까? 뭐 방향성이라든지 문제 해결 의지가 확실히 있긴 있는 것인가? 모호하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관성은 있는데 문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네. 평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는 것은 대화는 열어놓되 조건 없이 만난다. 이 원칙은 계속해서 지금 1년 동안 추진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경우 북한이 선제 조건을 내놓고 대화에 복귀하지 않을 때 그러면서 계속해서 핵 능력을 증강해 나갈 때 이것을 제어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거든요. 따라서 미국 내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북한은 어떻게 나올까요? 뭐 추가 도발을 하면서 또 계속해서 유화적인 제스처, 뭐 통신선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까요?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계속해서 시험에 들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번에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에도 신형 미사일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는 간단하게 유감 표명만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런 방식의 한국 정부에 대한 시험이 한두 차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한미 간의 의견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북한이 일관되게 나가면 우리도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을 대화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적 지혜가 필요한데 그 해법의 폭이 넓지 않아서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최근 북한 담화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어제 관계부처에 지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억제력을 가져갈 것이냐, 우리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이런 것을 막을 것이냐, 못 막는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일단 억제 측면에서 우리가 강화를 해야 되고 다음에는 대화를 이어감에 있어서 일단 조금 더 북한의 행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잖아요.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또는 그 밖에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서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카드를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북한도 보면 지금 김여정의 담화의 내용에서는 정책 변화를 시사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견인하면서 북한은 비핵화가 빠진 대화를 원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비핵화가 포함된 대화를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야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에 5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에는 20에서 7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오늘 낮 동안, 남부지방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4도 등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남부지방은 대구 27도, 포항 28도 등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TV토론회에서도 양당의 대권 주자들끼리 치열한 내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검찰과 경찰이 신속하게 명명백백히 정리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제 아침 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기존의 북한의 미사일과 달라서 분석 작업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북한이 오늘 아침에 이와 관련해 입장을 냈습니다. 새로 개발한 극소음속 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추가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규탄한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요일 최다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수요일인 오늘은 다시 3천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는 시작 시점이 다음 달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될 것으로 윤곽이 나왔는데 백신 접종률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